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딱 1초면 됩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테슬라 로보택시입니다. 근데 그냥 로보택시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테슬라가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콜에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 사실 꽤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거든요. 로보택시를 대규모로 상업화하는 걸 지금 당장은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명확해요.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버전 15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국 단위 확장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원래 테슬라가 로보택시 상용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잖아요. 앨런 머스크는 몇 년 전부터 자율주행 택시가 곧 나온다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실제로 2025년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무인 시범 운행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현실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오히려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한 거예요. 수십만 대를 거리에 풀어놓는 건 V15 이후로 미루겠다는 거죠.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FSD V15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머스크가 V15를 설명하면서 쓴 표현이 주요 아키텍처 개선이었어요. 아키텍처, 즉 소프트웨어의 근본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업그레이드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냥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머스크 본인이 안전 확률을 상당히 높일 것이라고 직접 표현했어요. 테슬라의 AI 총책임자인 아쇼크 엘루스와미도 V15이 현재 로보택시에 탑재된 V1 4.3과 비교해 전혀 다른 수준의 업그레이드라고 덧붙였고요. 지금 운영 중인 V14가 이미 통계적으로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고 테슬라 측은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고율 데이터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수백만 마일 주행 기준으로 인간 평균보다 낮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도 V15를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사람보다 안전한 수준을 넘어서 초인적 신뢰성, 즉 인간이 절대 낼 수 없는 수준의 정확도를 갖춰야만 진짜 대규모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V15이 기술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대형 트럭에 가려진 보행자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여러 차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도심 로터리를 망설임 없이 통과하는 능력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런 걸 자율주행 용어로 엣지 케이스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극단적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사실 자율주행의 핵심이거든요. 날씨가 좋고 차가 없는 직선 도로를 달리는 건 V14도 이미 잘 하는데 진짜 도시 한복판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다 커버하려면 V15 수준의 다계층 엣지 케이스 처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V15는 현재 HW4 하드웨어를 탑재한 차량에서 실행 가능하다고 이미 테슬라가 밝혔어요. HW4는 2023년부터 탑재된 가장 최신 자율주행 컴퓨터인데 여기서 V15가 돌아간다는 건 기존 차주들이 별도 하드웨어 교체 없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테슬라는 내년에 AI4 플러스라는 신형 하드웨어를 새로 도입할 계획인데 V15의 이 AI4 플러스에도 최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 HW4 차량은 기본적으로 V15 지원 AI4 플러스는 더 높은 수준의 최적화가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로보택시 대규모 상업 운영은 언제냐? 라고 물어보면 테슬라가 제시한 시점이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예요. V15 출시 일정에 상업 롤아웃을 전략적으로 맞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왜 합리적인 결정인지 생각해보면 꽤 명확해요. 수만 대의 무인 차량을 대도시에 한꺼번에 투입한다고 상상해봐요. 그 순간 리스크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물리적 사고 위험, 각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규제 심사, 기업 법적 책임, 그 모든 게 동시에 쏟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배포한 이후에 우리 곧 더 나은 버전 나올 건데 지금 건 나중에 없어져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새로운 AI 아키텍처를 검증하려면 수백만 마일의 엄격한 테스트 주행이 필요하고 기존 버전 대비 안전성이 후퇴하는 회귀 현상이 단 하나도 없어야 해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에요. 알고리즘을 바꾸면 기존에 잘 됐던 게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V15를 배포하고 나면 그게 사실상 로보택시의 장기적인 두뇌가 되는 거고 그 두뇌가 올라간 차량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게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 발표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발표 슬라이드에 구체적인 도시 목록을 공개했거든요. 전국 단위 확장은 일단 미루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도시들에서 차근차근 운영을 쌓아가겠다는 전략이에요. 지금 공개된 상태를 보면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는 현재 안전 운전자가 동승한 형태로 운행 중이고요. 텍사스에서는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 세 곳에서 무인 운행을 본격 확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리조나 피닉스,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올랜도, 템파,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이 5개 지역에서는 현재 운영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총 9개 지역이죠. 이 목록을 보면 테슬라가 도시를 고를 때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날씨가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온화한 지역들이에요.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네바다 모두 눈이 거의 안 오고 맑은 날이 많아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악천후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인데 일단 최적 환경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쌓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샌프란시스코는 경쟁사인 웨이모가 이미 상업 운행 중인 시장이기도 해서 테슬라 입장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무대예요. 각 도시에 투입되는 차량 수는 대규모가 아닌 비교적 소규모 플릿이 될 거라고 테슬라는 밝혔어요. 이 작은 규모의 배포가 단순한 홍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이 있어요. 각 도시마다 운전 문화가 달라요. 오스틴 운전자들이 차선을 바꾸는 방식이랑 마이애미 운전자들이 교차로를 지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 지역 고유의 주행 패턴과 운전 행동 데이터를 도시별로 학습시켜야 V15이 나왔을 때 대규모 확장이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소규모 운행이 V15 이후 대폭발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인 셈이에요. 아이러브9에서 테슬라 관련 얘기를 꽤 많이 다뤄왔는데 이번 발표는 특히 인상적인 게 테슬라가 속도보다 완성도를 선택했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경쟁사보다 빨리 시장을 선점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우리 곧 더 좋은 거 나온다. 그거 나오기 전에 수만 대 푸는 건 우리도 원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이게 투자자한테는 왜 지금 안 해요? 라는 불만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기도 해요. 사실 자율주행 업계 전체를 보면 지금 정말 조심스러운 시기예요.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경쟁사들도 사고 한번 터질 때마다 규제 이슈가 생기고 운영이 멈추는 경험을 했거든요. 테슬라가 V14보다 훨씬 강력한 V15을 장착한 상태에서 대규모 런칭을 하겠다는 건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시작하겠다는 전략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V15이 나오는 시점이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라는 걸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최소 반년에서 1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그 사이에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에서는 무인 운행이 계속 확대되고 피닉스, 마이애미, 올랜도, 템파, 라스베이거스는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겠죠. 그리고 V15이 배포되는 순간 이 9개 도시 플러스 그 이상의 지역에서 일제히 확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로보택시 역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순간이에요. 이미 무인 차량이 공공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일부러 규모를 키우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수요가 없어서도 아니고 더 나은 버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회사가 흔치는 않죠. 테슬라 로보택시의 다음 스텝 V15 출시 시점이 가까워지면 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